성경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승정은의 전교 화기를 대루 원기는 본디 경계하는 말이므로 내가 전에 써서 너희 원에 내렸으나 이제 정승근이 옳지 않다 하니 곧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찢어 물속에 넣어라 하자 주하승지 건건히 아뢰기를 이것은 놀이 삼는 것이 아니고 경계하는 글입니다. 대서신료가 이것을 보고 본보기로 삼을 만한데 이제 정승근의 치우친 소견의 말 때문에 이 세상에 드문 보배를 버리면 신들은 한스럽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지난번에 정승근이 내가 상중에 시를 지은 것을 미편하다고 했는데 며칠을 지났어야 말하였다. 이제 이 대루 원기를 본 날짜가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렀어 감히 말하는가. 그러나 내가 이미 정승근에게 그 글을 찍겠다고 허락하였으니 어찌 신의를 잃을 수 있겠는가. 내가 서찰에 대하여 줄곧 좋아서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글을 보는 여가에 우연히 쓴 것이다 하자 권건등이 아뢰기를 옛 임금 중에 서찰을 후세에 전한 이가 있는데 이것은 정승근이 고집스럽고 막혀서 통하지 아니하여 감히 이러한 말을 했으니 국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를 말하는 자는 국문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문이 없더라도 어찌 경계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하자 권건등이 아뢰기를 이는 놀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데 한 사람의 말로서 갑자기 거두도록 명하신다면 신등은 감히 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옛 7번 아뢰었으나 임금이 건네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내관 안중경을 시켜 찾아서 대내로 들여와 필적을 씻어내게 하고 그 생초를 승정원에 돌려주게 하면서 이르기를 이 그릇은 승정원의 물건이다 하였으므로 승지들이 서로 돌아보며 어이없어 멍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극균 등이 와사리기를 김요한 김거가 법을 어긴 것을 오늘 경련에서 지평 한건이 아뢰니 분부하시기를 김요한이 법을 어긴 일을 상과에 아뢰고 김거가 수령이 되려고 요구하였다는 연유를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대저 대관은 평소에 남에게 들은 것을 말할 따름이고 대관이 되리라고 미리 생각하여 들은 말을 상세히 기억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요한은 전에 삭주의 수령이 되어 탐호한 일이 많았고 또 숙천, 장년 두 고을의 수령에 제수되었어도 다 하등을 차지하였으며 울산 군수에 제수되었으는 묘당에서 수령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 논박하여 파직하였습니다. 김요한은 젊었을부터 왕사를 삼가지 않았고 또 이제 늙었는데 어찌 반드시 기용해야 하겠습니까? 김건은 전에 강련 판관을 맡아 법을 어긴 것이 많이 있었고 신천 군수에 제수되어 또 염계가 없었으니 그 말이나 행동은 취할만 하더라도 그 마음 쓰는 것은 결코 취할만 하지 않습니다. 수령으로서 갈린 지 오래지 않은 자를 수령에 제수하지 않은 것은 노고와 안위를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에 전지가 계셨습니다. 김거가 신천군수에서 갈린 지 오래지 않은데 정조에선 춘천부사의 의망하고 춘천부사에 의망하고 또 청송부사에 의망하였으니 청탁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청탁한 근거를 주문하라고 명하셨으나 신들이 정조에 묻더라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김거에게 묻더라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요한은 의정부의 농박을 받아서 울산에 부임하지 못하고 미장에 제수되었는가. 오늘 아침에 지평은 분명히 들은 것이 있다 하였는데 경들은 특별히 들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니 앞뒤에 아랜 것이 같지 않다. 들은 것이 있으면 어찌하여 죄다 아리지 않는가. 하자 이 극변 등이 아뢰기를 김유한은 논박받아서 울산에 부임하지 못하고 위장에 제수되었습니다. 김거의 일은 신들이 각각 들은 것을 말하였습니다. 대간이 말한 것에 대하여 그 출처를 묻는다면 누구인들 감히 진언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유한의 일은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김거는 내가 혹 청탁한 것이라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이제 경들이 말하지 않으니 김거의 일은 청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수령에서 갈린 지 오래지 않아서 도로 수령에 제수한 것은 그러니 이제 우선 갈았다가 오래되면 다시 소용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사헌부에 사례기를
행사직 황중은 본디 가게가 미천한데 다만 여진어를 통역하는 조그만 재주로 성원을 특별히 입어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으므로 진실로 직무에 이바지하는 것을 오직 삼가해야 마땅할 것인데 스스로 사역원 제조가 되어 그 원의 관원의 근수를 억지로 빼앗았고 또 선상 노자를 사사로이 부려 잔혹하게 침노하였습니다. 이제 문비를 당하여 교묘하게 꾸미고 승복하지 않으며 은사가 도리에 어그러지고 거만하니 성상께서 재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전례를 상고하고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 이때 이르러 이극균 등이 아뢰기를 본부에 불이 나서 문서가 주에다 탔으므로 전례는 상고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집의 김춘경이 전에 집의를 맡았을 때 정옥이 예빈시 부정으로서 외람댁에 건수를 거느린 것을 형문하여 과조되었는데 이것도 전례가 됩니다. 그러나 황중이 외람댁에 건수를 거느린 것은 소인의 작은 잘못일 뿐입니다. 황중이 이제 사역원 제주가 되어 법을 어긴 일이 많이 있고 아래 관원을 침노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거둬들이며 또 강의관이 된 자는 거의 다 의관의 자제인데 황중이 거만하게 대우함으로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중은 이름이 제조이기는 하나 역학에 대하여 무식해서 아는 것이 없으므로 가르치는 것은 없고 한갓 탐욕을 부릴 뿐이니 청컨대 제조를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우선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 문비는 죄가가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이다. 의관은 문벌이 있는 벼슬아치이다. 성종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훈련원 정 이조양이 장례원에서 노비를 분간한 계목을 가지고 아뢰었다. 성종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정성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이 습감을 부제학으로 삼으셨습니다. 전에는 정조에서 대관 등의 벼슬에 이 습감을 주의하지 않았거니와 경륜은 또한 논사하는 곳인데 공론에 맞지 않은 자를 제수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습감이 공론에 맞지 않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이조에 물으라 하자 교리 이세우가 아뢰기를 이조 판서는 이숙감의 사촌인 이조에 묻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숙감에게는 본디 허물이 있으므로 신들이 무상하더라도 이숙감을 어른으로 삼아 함께 있는 것은 마음에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게 여겨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숙감에게 제예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근시하도록 해서 시험하여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려는 것이다. 허물이 있다면 내가 어찌 구태여 쓰겠는가. 그 허물을 그대가 말하라 하자 정승근이 아뢰기를 이숙감은 전에 오상문에게서 수업하였는데 마침내 오상문의 첩을 간통하였으니 그 심술이 취할 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갈도록 하라 하자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숙감을 부재하게 해서 가는 것은 파직하는 것입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아비와 스승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스승의 첩을 간통하였다면 아비의 첩을 간통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파직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정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종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명하여 김요한을 위장해서 갈 것인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김요한이 생원 출신이기는 하나 가는 곳마다 탐하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사헌부에서 아랜대로 파출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심회가 의논하기를 위장은 중요한 직임이므로 허물이 있다면 맡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김요한이 전에 수령이 되었을 때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받은 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이제 위장이 되었어도 죄가가 없는데 폐기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요한은 생원으로서 무과에 급제한 자이니 위장이 되기에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다만 청렴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대관이 어찌 들은 것이 없이 아뢰었겠습니까? 참으로 청렴하지 않다면 위장뿐만 아니라 작은 벼슬일지라도 어찌 제수하겠습니까마는 청렴하지 않은 행실을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김유한은 전에 2번 위장을 지냈는데 어찌하여 오늘날에 와서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김유한이 과연 청렴하지 않다면 어찌 조정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드러나지 않고 죄명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제까지도 반열에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애매한 일을 뒤미쳐 셈하여 그것을 죄로 삼는다면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길 것이니 아마도 다스리는 채무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차라리 한낱 김유한을 잘못 처리할지언정 국가의 큰 채무를 이지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관의 평의에는 공론이 달려 있으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위장의 직임을 개정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유한은 생원으로서 무과에도 급제하였고 적기를 빼앗고 적장을 베는 제주분일지라도 여러 번 위장이 되었으나 모두 죄가가 없었으니 이제 사은부에 쌓인 것도 드러난 일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유한은 탐호한 정적이 없고 또 위장을 이미 지냈으니 개차하지 말라 하였다. 사헌부 장령 송룡이 와서 아뢰기를 김유한은 외임에 많이 시험하였으나 하나도 취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더구나 위장은 무반에서 존중되는 선임이고 직임은 군무를 관할하는 것이니 김유한에게 염계가 없다면 아마도 그 직임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김유한이 상사의 스스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제 김요한의 상세를 보니 그 글이 취할만하며 용렬한 선비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정원에 불러다가 승지가 글자를 내어 시를 짓게 하여 아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사온 율시의 글자를 내니 김요한이 곧 지어 바쳤는데 전교하기를 이 시를 보아도 취할만하다. 무반으로서 이처럼 글을 아는 자는 얻기가 쉽지 않다 하고 이어서 수를 공개하라고 명하였다. 송룡에게 전교하기를 김유한에게 전에 청렴하지 않은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 드러난 자취가 없고 또 이제 상서를 보면 문자를 주고 마는데 이러한 무시는 얻기가 쉽지 않다. 사무부에서 어느 일이 허물이 된다고 낱낱이 거론한다면 참으로 폐기해야 하겠으나 지금 확실하지 않은 일로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이미 정승들과 의논하였는데 혹 개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 생각에도 개차하였어도 안 되겠다 하자 성령이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유인동이와 쌀이기를 이제 이지손을 수운 판관으로 삼으셨으나 이지손은 처음에 동평관 별좌에 제수되고 얼마 안 가서 안산 아산 현감으로 옮겼다가 죄 때문에 파직되었고 지난해 8월에 또 부장에 제수된 지 몇 달 안 되어 자신의 병 때문에 사직하였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이 지손에게는 별로 취할 만한 재주가 없다 하니 국가에서 서두르 쓸 것 없는데 이제 육품으로서 차스를 뛰어넘어 오품의 벼슬에 제수된 것은 미편하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써야 마땅한지를 이조에 물으라 하였다.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이지손의 경력을 써서 아뢰니 사관원의 전교하기를 이지손은 현감, 부장 등의 벼슬을 지냈고 또 전례가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1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이숙감이 상소하기를 법문관에서 신이 오상문의 첩을 간통하였다 하여 논박하니 신이 잠자코 있을 수 없어 감히 스스로 밝힙니다. 경진년에 오상문이 승정원에 글을 보냈는데 여택지익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오상문에게 수업하였는가를 의심하여 승정원에서 아뢰어 신의 벼슬을 파면하였으나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니 오상문이 여택하고 수업하였다는 말은 헛일을 엮어 만든 것이라고 스스로 승복하였습니다. 신이 스승의 첩을 간통하였다는 죄를 벗을 수 있었고 얼마 안 되어 아비의 상을 당하였다가 복상을 겨우 마치자 세조께서 특별히 신에게 벼슬을 제수하셨는데 그때의 옥사는 모두 의금부에 있습니다. 이제 홍문관에서 그 일이 헛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밝혀보지도 않고 스승의 첩을 간통하였다고 거짓으로 지칭하여 천총을 속여 아뢰어 신을 헤아리지 못할 궁지에 빠뜨렸으니 신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옥사를 찾아보아 그것이 헛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밝히게 하여 신의 억울한 허물을 씻어주소서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이숙감에 대한 추안을 상고하라 하였다.
도승지 김종직이 주원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숙감이 간통한 일은 확실하나 스승이라는 말은 없다. 이제 홍관에서 오상문에게 수업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과 같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러나 홍문관은 연호관원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니 본디 심술이 바르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숙감이 오상문에게 수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첩을 간통한 것은 그르다. 선비의 풍습에 허물이 있으니 부재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때 일기를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여택지 익은 하구가 서로 도와서 학문과 덕을 닦는 것이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유인동이 와서 아뢰기를 이 지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조에서 차서를 뛰어넘어 오품의 벼슬을 제수한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전에 김무 최헌이 19, 10상으로 갈려올 때 올려서 정삼품의 벼슬을 제수하였더니 그때의 대관들이 다 지나치다고 논박하였으므로 고쳐서 부정을 제수하였는데 이제 이 지선이 어찌 차서를 넘어 오품에 제수될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69관 성종 15년 8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정회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김절을 성절사의 통사로 차출하였습니다마는 신들의 생각으로는 김전은 검찰관과 좌차가 적당하지 못하니 아래에 앉는 것과 온당하지 못하고 위에 앉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또 김전은 당상관이므로 어전의 통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한치영이 데려가니 일의 채무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참건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의 관제의 좌차로는 김저가 당상관이므로 검찰관의 위에 앉아야 마땅하다. 또 한치영은 중요한 일로 가니 당상관인 통사를 거느린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이극견 등이 아뢰기를 김저가 북경에 가는 것은 처음부터 전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치영이 스스로 청한 것입니다. 신하로서 어전의 통사를 거느리고 가는 것은 크게 옳지 않으니 한치영을 추국하소서 하였는데 윤호하지 않았으므로 이 극근둥이 반복하여 청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69관 성종 15년 8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신승선을 자헌대부 거창군으로 변수를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안처량을 통정대부 호문과 부재학으로 최준을 통정대부 김해부사로 임숙을 통정대부 청송부사로 조숙기를 조산대부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호문관에서 새로 제수된 부재학 이숙감은 평소에 덕행이 없으므로 함께 있지 말아야 한다 하여 논박하려 하니 전한 김헌만이 말하기를 이숙감을 대신할 자가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다. 또 그보다 심하면 낱낱이 죄다 배척할 것인가. 나는 구태의 논박을 함께 할 수 없다 하였다. 안철영이 대신하여 부재하게 되자 김헌이 말하기를 내가 본뒤 말하지 않았는가. 과연 이숙감보다 나은가 하니 듣는 사람이 비로소 승복하였다. 김헌은 다 나하고 간정하며 언소가 드물고 허가하는 것이 적으며 남의 우유를 평하지 않았다. 이를 당하여 감히 말하고 천유의 진노를 당하더라도 행동이 더욱 부드러워 그의 낯빛을 동요하지 않았다. 문장에 능하고 감식이 매우 밝았으며 변녀에 더욱 능하였다 하였다. 변녀는 육조시대에 유행했던 한문체의 한 가지로 수사하는데 네 자와 여섯 자의 대꾸를 많이 쓰고 엄조를 맞추며 뜻보다 형식을 정리하여 미문조의 한문이다. 사륙문이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광릉에 제사하고 스릉관 시릉관에게 표리를 내리고 우승지 이득숭 좌부승지 성근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스릉관 이하의 사람에게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숙감이 또 상소하기를 신이 그일에 호문관의 논박을 받았는데 신이 스승의 첩을 훔쳤다 하니 놀라워서 몸둘 바가 없습니다. 스승에게는 백성은 아비 스승 임금 세세에 의하여 삶으로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는 의리가 있으니 참으로 그러하다면 만번 죽음을 당하여도 남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에 이에 이르면 가슴과 등이 몹시 아파서 말을 늦출 수 없으므로 변명하기에 급하여 이미 대략 아뢰었거니와 이제 또 신이 깊이 당하고 무고당한 까닭을 낱낱이 적으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전에 오상문이라는 자가 충주의 원에서 파직되고 고향인 거창현으로 돌아가면서 그 첩은 창녀로 버려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오상문이 익명서를 만들어 승정원에 보냈는데 그 글에 과진, 석석, 선석이라는 말과 여택, 지익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승정원에서 넉자를 풀이하여 신의 성명이라 하고 여택을 풀이하여 말하기를 역경에는 붕우가 강습한다는 말로 되어 있으나 아무와 아무는 나이가 같지 않으므로 또 벗도리가 아니라 수업 한자일 것이고 이것은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그것이 익명이고 은어라는 것을 숨기고 확실한 이로 진소하여 아뢰었습니다. 처음에 사헌부에 내렸다가 곧 의건부로 옮겨 오상문을 잡아다가 대질하여 추국하였는데 수업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따져 물으니 오상문이 스스로 승복하였으므로 이미 석연하여졌습니다. 신은 창기를 간통하였다는 것이 무고임을 변명하여 항론하고 승복하지 않았더니 이 어지러이 고문함으로 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창기에게는 일정한 지아비가 없는 것이고 오상문은 내 스승이 아니므로 간통하였더라도 그리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데 매를 맞다가 억울하게 죽는다면 목숨이 아깝다 하여 드디어 스스로 그 짓으로 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옥사를 연어 간통으로 조율한 까닭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은 익명수는 불살라 없앴으므로 율문에 실려 있는 것이고 은어는 그것을 지적하여 억지로 풀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애매한 것으로 신에게 화가 드러나게 전가되어 오늘에 이르렀어야 일이 헤아리지 못할 처지에 있고 침체되어 버림받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사람에게 집집이 말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속마음을 알리야 한 굴론의 말이 참으로 신의 마음에 맞힌 것입니다. 신이 분한 마음을 품고 억울하여 감히 옷의 앞자락을 펴고 말씀을 아뢰니 혹 천청을 돌이켜 정상을 가엾이 여겨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면 죽는 날일지라도 오히려 사는 해와 같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으로 보면 이숙감이 오상문에게 수업한 것은 아니나 벗의 첩을 간통한 것은 또한 옳지 않다. 대저 창기의 무리라면 벗이 간통한 자일지라도 혹 간통할 수도 있거니와 이숙감은 이미 예주 차미를 지냈고 또 제2예가 있으니 내가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마는 홍문관은 고선이므로 허물이 있는 자를 제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실록에 상세히 적혀 있을 것이니 뒷날에 사책을 벼쫄 때 상과에 아래라. 또 정성들은 상세히 알 것이니 언론하라 하였다. 고선은 우선 한자로 뽑습니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창원군 이성의 주기 설조 조제 예장을 상례대로 하였다. 성의 자는 광기이며 세조대왕의 후궁 박씨가 낳았다. 10세 때에 창원군에 봉해졌고 이때 이르러 죽었는데 27세이다. 여도라고 시호하니 지난 허물을 뉘우치지 않은 것을 여라하고 중년에 일찍 죽은 것을 도라한다. 성은 성품이 방탕하여 예법을 따르지 않고 자주 국법을 범하였다. 처음에 목사 노호신의 딸에게 장가들고 뒤에는 판관 한찬우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다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므로 형 덕원군 이서의 아들이 이 화를 후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성은 오만하고 포악하며 엄난하여 장인을 하인처럼 대우하고 노상에서 광포를 부려 재상을 욕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정희 왕후가 자주 꾸짖었으나 그래도 뉘우치지 않았고 또 엄난하고 투기한다 하여 계집종을 죽였으니 시호를 열어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하였다. 아이고.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허조에 전지하기를 창원군의 부물로 쌀과 콩을 아울 100석, 종이 200권, 정포 60필, 백저포 100면포 각 10필, 물들인 면주와 면포를 아우러 40필, 석회 60석, 청밀 10두, 진유 1석을 내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이숙감의 일을 의논하였다.
정창순이 의논하기를 오상문이 참으로 이숙감이 수업한 스승인데 이숙감이 실제로 그 첩을 간통하였다면 풍속의 관계 등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숙감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므로 끝내 폐기하여서는 안 되겠으니 수업하였는지를 다시 핵실하소서 하고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숙감이 오상문에게 수업하고 교친하였는지를 신은 참으로 모릅니다. 이숙감이 오상문에게 수업하였는데 그 첩을 간통하였다면 행동이 짐승과 같으므로 조정했을 수 없겠으나 전에 의건부에서 추국한 문헌에는 다만 서로 안다고 하였을 뿐이고 수업하였다는 말은 없는데 스승의 첩을 간통하였다고 논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 이것을 허물로 삼아 사판에 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고 연필상이 의논하기를 이숙감은 오상문에 대하여 수업한 스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아는 사람의 첩을 간통하였더라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간통하는 그 자리에 잡은 것이 아닌데 간통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는 글이 율조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오상문의 말을 죄다 믿겠습니까? 매를 맞다가 이숙감이 거짓으로 승복한 것은 형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숙감이 범한 것은 이제 24년을 지낸 오래전의 일이니 취급하여 논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다만 홍문관은 바른 사람이 아니면 재수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숙감은 애매한 듯 하더라도 이미 이런 이름을 얻었으니 본직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신이는 전에 이숙감과 오상문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고 금생이 창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기의 무리는 사림이 서로 간통하는 것을 흔히 비하지 않으나 이것도 패풍인데 이숙감은 바로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숙감은 제2해가 있는데 어째 끝내 폐기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벼슬에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금생은 현수입니다. 본디 일정한 지아비가 없는데 오상문과 이숙감이 서로 간통하였을 따름이니 남의 첩을 훔쳤다고 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신이 처음으로 이숙감이 스승의 첩을 간통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정에서 다들 그러다고 했으나 의건부의 추안을 보고서는 오상문이 이숙감의 수업한 스승이 아니었으므로 무사람이 의심이 풀렸는데 이제 전해 들은 것으로 수십 년 전 이전의 일을 논하는 것은 애매할 듯합니다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신은 오상문과 한때 거관하였으므로 사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상문이 이숙감에 대하여 수업한 스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남의 종을 화관한 것으로 조율하였는데 이 때문에 폐기하는 것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하니 실록을 상고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다. 사파는 벼슬아치의 명단이다. 현수는 관계의 우두머리이다. 거관은 성균관의 제방에 들어가 있는 일이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하기를 건주의 야인인 심여롱계 등이 기근 때문에 차자를 거느리고 와서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신은 이로 말미암아 머물러 모여 있어 무리를 이룰까 염려되고 또 기순한다고 성언하고 잇따라 내왕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물건을 요구할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미리 조치해야 할 것이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영도년 부사 이상과 의정부 도충부 병조를 명소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 심의 연필상 노사신 허종 이철견 한철의 신승선 이종생 김영류 이약동이 의논하기를 저들이 공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탁하여 왔으면 가엾이 여겨 돌봐야 할 의리가 이게있으나 한번 그 단서를 열면 뒤에 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강변의 각진에서 저축된 군수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구제하리 하더라도 구제할 수 없는 형세이니 강변에 와서 살겠다는 청은 더욱이 따를 수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 추장이 보낸 사람과 사변을 진구하는 자는 전례에 따라 접대하고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온 자만은 전에 내린 유수의 뜻으로 타이르고 2, 3일 동안 머물게 하여 먹여 보내고 요구하는 물건도 죄다 다를 수 없으니 적당히 주게 하소서 하고 서거정이 의논하기를 저곳 사람들이 전에 내왕하며 요구하여도 오히려 돌봐주었는데 이제 기근 때문에 우리에게 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을 단연코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근을 구제하는 물건을 적당히 조금 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르지 않으며 뒤에 잇따라 나오므로 그 요구하는 것에 죄다 응할 수 없게 되면 대답하기를 전국은 조정의 처분에 달려있고 변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굳이 거절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변에는 결코 머무르도록 허락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손수녀 변수가 의논하기를 저들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구제를 바라고 왔으므로 임금의 인덕으로 그 진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 개돼지 같은 마음은 곤궁하면 기순하고 배부르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니 쉽사리 접대할 수 없겠습니다. 평안도는 방어는 군수가 영안도만큼 알차지 못하니 관문을 닫고 약한 것을 적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다시 청하면 말하기를 이 도의 지경은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잠시도 머무를 수 없으니 너가 기순하려거든 후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하여 이렇게 타이르고 요구하는 것을 조금 주어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서 이상의 의논을 따르기 어려운 듯하나 나머지 의논들은 다 마땅하니 이것을 절도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조 종원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외 혹은 시라 쇠문 등 이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9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영이 와서 아뢰기를 김전은 검찰관과 좌차가 편하지 않으니 보내지 마소서. 또 듣건대 전 경찰관이라는 파주 사람의 첩이 낳은 딸이 전에 한 재상과 매약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또 한 재상이 첩으로 삼으려고 다른 일로 휴가를 얻어 약물을 타고 몰래 고을의 관원을 시켜 통매하여 얻으려 하였으나 전에 매약한 재상이 알고 길이 되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핍박하여 쫓으니 새로 혼인하던 재상이 형세에 몰려서 담을 넘어 달아났는데 가졌던 은표도 빼앗겼다 합니다. 재상이 첩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매우 천박한 풍습이므로 평시에 있었어도 워낙 옳지 않은 것인데 더구나 국유의 3년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이 문화에 핵실하리 하였으나 일이 수령에 관계되므로 정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듯하니 감찰을 보내어 추국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김저의 좌차는 무방하다. 재상이 서로 처첩을 훔치는 것이 정위의 풍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장을 보내어 상세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위의 풍속은 정위는 춘추시대의 두 나라 이름인데 그 나라의 노래소리가 엄난하였으므로 인심을 현혹케 하여 엄난한 풍속이 만연된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19일 개요 네 번째 기사 김저가 상언하여 종을 거느리고 북경에 가겠다고 청하니 연어하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한근이와 사례기를 유정소는 전에 이조에서 작업을 잘못 주었으나 숨기고 고하여 고치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조사의 심행이겠습니까? 이 죄에 걸려 폐기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금화사 별제가 되었으니 개정하여 자출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관직에 제수된 자가 또 있지 않은지를 이 죄에 물으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성임의 줄기 철조 조제 상례대로 하였다. 성임의 자는 중경이고 자호는 일제이고 본가는 창녕이며 지중추부사 정념조의 아들이다. 정통 무오년에 사마시에 입격하고 정묘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에 승문원에 분속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승정원 주서에 초배되었다. 경태 경호년에 성균관 주부에 오르고 임신년에 병조 주화랑에 제수되고 갑술년에 지편전 부교리에 오르고 을해년에 이조 정랑으로 옮겼다. 천순 경춘년에 예문관 직제하게 되고 중시에 입격하여 판군기 감사에 초수되고 조금 있다가 판사제 감사로 옮기고 무인년에 문신 정시에 어뜸을 차지하여 통정대부 첨지 중추부사에 탁배되고 김여년에 공주 참의로 옮겼다가 곧 승정원 동부 승지에 재배되고 여러 번 옮겨서 도승지가 되고 신사년에 가정대부 2조 참판에 초승하고 임원년에 공주로 옮겼다가 중추원 부사에 입회되고 갑신년에 외임으로 나가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형조 참판에 재배되고 성화 을이유년에 인수부 윤에 재배되고 병술년에 호조 참판에 재배되고 발령시에 입격하여 자헌대부에 가자되고
형조 판서가 되었으며 정해년에 중추부 지사로 옮겼다가 얼마 안 가서 이조 판서로 옮기고 무자년에 정헌대부에 가자되고 신묘년에 공조 판서로 옮기고 병신년에 계승부 요수에 재배되었다가 지중추 부사에 재배되고 이민년에 의정부 주하 참천에 재배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병 때문에 도로 지중추 부사에 재배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화했는데 64세이다. 문안이라고 시호하니 널리 듣고 많이 본 것을 문이라 하고 관유하고 화평한 것을 안이라 한다. 성임의 사람됨은 도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식견이 정교하고 넓으며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지었는데 율시에 더욱 능하였다. 일찍이 태평 광기를 본떠 고금의 기이한 소문을 편집하여 태평 통제라 이름하였는데 세상에 내어놓았다. 아들 성세명은 문과 급제하였고 아우 성간 성현은 다 문명이 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성임은 성질과 도량이 활달하고 문장이 화려하며 풍족하여 참으로 큰 그릇이었다. 다만 강직한 행실이 없고 산업을 경영하는 데 힘썼으며 일찍이 전형을 맡았을 때 뇌물을 받았다는 비평이 있었다 하였다. 사마시는 고려와 조선 시대 때의 과거제도의 하나이다. 생원과 진사를 뽑는 소과로 초시와 복시로 나뉜다. 문신정시는 임시 과거의 하나이다. 임금의 특명으로 이미 등용되어 있는 당상 정산품 이하의 문신에게 보이는 과거이다. 시험 과목은 재수를 주로 하였는데 정원은 없고 실력에 따라 합격시켰으며 합격자는 장래에 더욱 중용되었고 특별히 궁전의 뜰에서 시험을 보이므로 정시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1일 을해 첫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룡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전에 김저희 주하차 때문에 여쭈었는데 분부하시기를 벼슬이 중하니 검찰관의 위에 앉아야 마땅하다 하였으나 신들이 전례를 상고하니 지난번 권감이 주문사로 북견에 갔을 때 황중은 당상인 통사로서 검찰관의 아래에 앉았습니다. 중국의 법은 어사를 높여 예우함으로 지위가 고귀한 도둑일지라도 다 어사의 아래에 앉거니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찰관은 어사와 다름없이 보는데 김저가 전일에 갔던 통사로서 도리어 검찰관의 위에 있다면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김저가 종을 거느리고 가겠다고 청한 것을 특별히 허가하셨으나 전일에 황중이 북경에 갔을 때에도 종을 데려가지 못하였으니 신등의 생각에 이것도 들어주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이 또 듣건대 한 지형의 행자에 곡청에게 줄 사사로운 선물이 배 60필이고 또 별사가 60필이라고 하니 어찌하여 이렇게 많습니까? 또 듣건대 진언하는 물건과 한시의 묘에 지지하는 물건을 모두 장만하여 주었다 하는데 신들은 이것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무릇 반열의 차수에 있어 당상관이 감찰의 뒤에 있는가 또 당상관이 종 하늘을 데리고 북경에 간들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사사로운 물건은 지금 가져가더라도 줄만한 곳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반드시 줄 것 없다. 한시의 묘에 지지하는 것은 황제가 명하여 제사하고 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임시하여 처리할 것이다. 사사로운 진언은 이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우선 가져가서 굳이 바치게 해야 바칠 것이다. 하자 송룡이 다시 하리니 전교하기를 김저희 주하차는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다 들어주지 않는다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1일 올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당본 구양수 집을 보건대 글자 모양이 크고 작은 것이 알맞았으니 이 글자 모양으로 글자를 주조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승지들이 함께 아뢰기를 연당합니다 하니 행혹은 이 유인이 감독하여 주조하고 주하승지 권근이 관장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1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추세도감의 당상에게는 각각 말 한 필을 내리고 난관에게는 자궁한 자이거든 대가하고 자궁하지 않은 자이거든 가자하고 전에 벼슬이 있던 자이거든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성종시로 169권 성종 15년 8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유윤겸이 아뢰기를 김전은 당상이라 할지라도 그 직임은 통사이니 종을 데리고 가는 것은 미편합니다. 지난번 황중도 당상으로서 북경에 갔으나 데려간 종이 없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전례로 원용하는 패단이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전은 통사일지라도 지가 당상에 이르렀으니 종을 데려간들 무슨 안 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조우에게 물으니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정이 대답하기를 지난번 심효가 북경에 갈 때 심한이 자제로 따라갔는데 심한은 당상일지라도 종을 데려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경에 갈 때 모든 일의 책임이 검찰관에게 달려 있으니 검찰관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으면 일행에 절로 패단이 없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김저의 종 하나를 줄인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주 판관 전임은 사람들이 다 그 재주가 쓸만하다 하므로 내가 시험하려 하는데 지금은 농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바로 갈 수 없으니 가을이 되거든 직임을 가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전임의 사람됨은 무예와 이제를 모두 갖추었고 학문도 넉넉합니다. 또 듣건대 범을 잘 쏘므로 경내에는 고약한 짐승이 다니지 못하며 부윤, 이봉도 어진 재상이므로 두 사람이 서로 의기가 맞아 잘못 다스린 보람이 있다 합니다. 전임은 나이가 적지 않으니 제때에 기용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음 정사 때 다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김저의 좌차를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였다. 정창손 심의 윤필상 홍응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김전은 당상일지라도 통사인데 어떻게 감히 감찰의 위에 앉겠습니까? 감찰은 중국의 의사와 같은 체제인 것이니 통사의 아래에 앉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전일 황중이 당상관으로 입주할 때에도 감찰의 아래에 앉았습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중국에서는 서장관을 어사라 하고 사신의 버금으로 대우하는데 이제 통사를 서장관을 위에 앉힌다면 놀랍고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전에 장령 무충이 사명을 받들고 왔을 때 무충은 벼슬이 높고 장령은 칠품의 관원이었으나 장령이 정사가 되고 무충의 위에 앉았는데 벼슬의 높낮이를 가지고 혐의 삼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내에서는 서장관과 통상 함께 앉는 일이 없으나 중국에 들어가면 서장관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통사일지라도 서장관의 아래에 앉을 수 없으나 중국에 들어가면 황중의 전례에 따르라 하였다. 성종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정회가 한치영이 김저를 데려가는 것이 그러다는 것을 논하고 또 곡청에게 사사로이 인정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청성군 한치영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상제를 축하하게 하였는데 백관이 권정례로 배표하였고 한치영에게 전교하기를 한씨의 분묘에 재물을 보낸 것과 사사를 진언하는 것을 온 조정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 어쩔 수 없이 장만하에 가는 것이니 곡청의 무리가 굳이 바치게 하더라도 우선 늦추면서 영세를 보다가 황제의 명이 있어서 일이 마지 못하게 되거든 경의 편의에 따라 선처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성절사 한치영이 가지고 가는 별헌의 물목은 자주 10필, 녹주 10필, 대홍주 10필, 황주 10필, 다갈주 10필, 유청주 10필, 초록주 10필, 수록면포 10필, 자면포 10필, 녹면포 20필, 대홍면포 10필, 황면포 30필, 다갈면포 20필, 30필, 유청면포 20필, 초록면포 20필,
백세저포 40필, 저사겸직포 10필, 백저포 3아 40건, 흑마포 3아 60건, 갑을 갖춘 중량 연석 54, 갑을 갖춘 소양 연석 24, 용형 원목 100콜, 용형 장목 100콜, 3사 도자 25, 5사 도자 25, 단양 단도 50파, 중량 단도 100파, 상하파 찬화 체장 단도 15파, 안에서 대양 5파, 중량 5파, 소양 5파, 각궁 15장, 중궁 15장, 약궁 20장, 대고돌이 40지, 두월은 고돌이 150지, 소고돌이 100지, 거리전 100지, 소보자 100지, 상품 100후지 7권, 중품 100후지 7권, 우골 호로 56, 황양록 호로 156, 진호로 작은 것 36, 진호로 표화 100개, 호아 아각 용두 26, 장아 아각 용두 106, 산양 각각 용두 106, 각양 순항아 10개, 각양 군항아 10개, 각양 첨낭아 10개, 호로 침가아 10개, 침가아 50개, 가대아 16, 청과아 206, 고아 36, 연화아 26, 능가가 26, 청구아 36, 노갑아 36, 관음제 506, 세교 문합 506, 회합 506, 반합 506, 채비 300파, 화면선 300파, 원파 각양 화면선 100파, 초서피 100장, 토표피 5장, 상하 조각 체장 사자 필가 1좌, 상하 조각 체장 파산 출수룡 필가 1좌, 상하 조각 체장의 각양 인물 조수 화과의 하바 춘승 매양 1개 1개, 3층 사객과 하바, 4층 용 하바, 해당화 하바, 화가 하바, 7층 화가 영모 춘승 수초 금어 언정 하바, 고하방해 요자 하바, 금조 화과 하바, 모란화 하바, 화과 요자 하바, 화가 영모 하바, 인물고사 방승 하바, 화가 영모 팔각 하바, 운용 서우각 방아 화가 하바, 수초 상하 화가 하바, 보상화 회문 쇠구 하바, 상아 조각 체장 각양 완희아 매양 일건, 수화와 쏴화화 진보 파사 회회 판귀선인 소화상 향동 파사 부교 와와 토와 수주병 파사 기린 초제 회회 기린 사자 해치 쇠모 사자 농룡 금섬 인원 의마 향로 상하 조가 체장 각양 인물 조수 팔보 화초의 조계 매양 인류 귀학 경수 화분 사상 백화 인마 평안 백사 대길 산선 봉수 파사 봉주 팔보 인물 봉수 성인물 포로 인물 팔보 인물 해당화 각양 돌희 인물 팔보 인물 각양 흑칠 나전 대소 하바 30개 등계 2괴 관음제 문합 반합 산적 분이 소개화 음호 백량주 선추아 각양 32개 금여지 19개 서교 첨과 19개 토 19개 호 19개 녹 19개 상 19개 해치 19개 사자 19개 서식 향과 19개 원 19개 고사자 19개 마 19개 사자 곤수구 19개 묘 19개 하하 19개, 19개, 쌍어 19개, 사과 19개, 하화 연봉 19개, 호로 19개, 도 19개, 선 19개, 얼리업주 19개, 섬 18개, 상, 사좌, 곤수구 18개, 영지토 18개, 묘희서 18개, 쌍냥 18개, 구 18개, 방해 18개, 화람 18개, 쌍원 18개, 쏴아 각양 21개, 여아 20개, 중호로 18개, 소호로 36개, 와 18개, 구와 18개, 원앙 18개, 소압 18개, 압아 10개, 중합아 18개, 소합아 36개, 가대아 36개, 능각아 34개, 과아 18개, 고아 18개, 침가아 18개,
표와 22개, 장하 16개, 산양각 18개, 도화, 초화 18개, 낭하 18개, 섭화 18개, 녹대포 15소, 녹편포 200개, 건문어 200미, 건대구 300미, 건전보고 200소, 건오적어 800미, 건광어 200미, 건수어 200미, 곤포 200건, 탑사마 200건, 해의 100건, 해체이 100건, 향점 100건, 홍소주 10병, 백소주 10병, 송자 200건, 인삼 50건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별다른 일이 많아.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중국인 유신보 등 남녀 모두 14명은 요동의 동령위에 속하였는데 유신보는 전에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히고 상안은 모련인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이때 이르러 영안도 종성진에 와서 입닥하고 이철 등 구인은 모련위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회령진에 와서 의탁하고 이창리는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원성진에 와서 의탁하고 맹창수 등 이명은 니마차 올즈캅에게 사로잡혔다가 종성진에 와서 의탁하였으므로 성질사 통사 이의 편에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4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영이와 사례기를 대전의 복명사시는 벼슬이 낮더라도 동벽에 앉고 외관은 벼슬이 높더라도 서벽에 앉게 되어 있는데 검찰관은 사신이고 김전은 통사이니 우리나라 지경 안에 있어서는 검찰의 위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송영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지경 안에서는 김저가 검찰관과 함께 앉지 말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4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3인 안접 순찰사 이철견이 서계하기를 옮겨 살게 할 백성 중에서 아직 죄다 추세하지 못하여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매우 많아 옮길 백성의 장정수가 많지 않으므로 넓고 빈 묵은 땅을 일구어서 의지하여 살아가기 어려워서 안심하고 살지 못하니 옮겨 살게 할 백성의 각 호의 장정 중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늙었건 젊었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물론하고 각 고를 수령을 시켜 모두 추세하여 장적에 적어 들여보내되 숨겼다가 뒤에 드러나는 자가 있거든 사유 이전의 일이라도 분간하지 말고 당자 호수는 옮겨 살게 할 곳의 영리로 용속하고 전린 이전 권농 감고 해리는 정가사변하고 수령은 파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 심의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홍웅이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새 장정에 준하여 변방을 옮기라고 이미 약속하였고 또 이제 옮길 기일이 이미 다가왔는데 다시 남은 장적을 따라 들어가게 하자는 의논이 있으면 또한 소유하여 사람마다 의구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전대로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당초 옮길 백성을 뽑아 정할 때 그 호적에 의하여 사람 수를 상고하여 밝히고 또 동리 안의 색장과 전린에게 다 공초를 받아 빠진 자가 없도록 보장하였으므로 사람마다 죄받을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하여 추세하였으니 숨기는 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간사하게 속이는 자가 어찌 반드시 없겠습니까마는 간혹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옮길 백성의 추세가 이미 끝났으니 국법이 일정해야 인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이제 또 새 법을 세워 더 무겁게 죄준다면 옮길 백성의 마음을 소유할 뿐더러 수령, 생리, 정리, 전린, 색장이 반드시 다 죄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서로 부동할 것이니 누가 적발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있더라도 정상을 알고 숨기는 자는 이에 따라 시행하고 정상을 모르는 자는 유를 낮춰 죄주고 자수한 자와 고발한 자는 죄를 면제하면 아마도 인정에 맞고 조치도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69권 성종 15년 8월 2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헛난 양면이 아래기를 북경에 가는 행차에 수령이 건량이라는 핑계로 관물을 함부로 주는데 이것이 다 민간에서 거둬들인 것이니 이제 양도를 소복하는 계책을 강구하기는 하나 이 폐단을 금지하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북경에 가는 자가 병기를 가져가지 않고 건량을 많이 실어가서 매매하는 자본으로 삼으니 혹 도둑의 병고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검찰관에 있기는 하나 말리러 가는 길인데 어찌 인정이 없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의사를 보내 검찰하게 하면 이 폐단이 없어지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대사헌 이극균이 대답하기를 양면의 말이 옳습니다. 압록강의 물이 올 때에는 통사가 정수 위에 짐을 싣고 밤을 타서 먼저 걷는므로 어사일지라도 적발할 길이 없겠으나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는 쥐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이니 우선 어사를 보내어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용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찰하기는 하나 낱낱이 검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신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검찰관을 보냈고 또 의사를 보낸다면 대신을 대우하는 채무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이덕균이 또 아뢰기를 국정에게 줄 인정으로 배 60피를 한치영에게 내리고 또 40피를 내렸는데 한치영이 60피를 더 보태어 달라고 청하였으니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난번 한 명에는 50피를 가져갔으나 쓸 곳이 없어서 한가 헛되이 섰을 뿐이니 사사로이 황관에게 청하여 진헌을 면하려 꾀한다면 사필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사필에 쓰더라도 백성의 폐해를 든다면 참으로 좋은 일일 것이다 하였다.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사사로운 진헌은 수량을 줄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로이 바치는 것을 줄여서 중국에서 어려운 일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자 이파가 아뢰기를 중국에서 어려운 일을 요구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해외의 나라이니 굽혀 따르지 않더라도 참으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이 아뢰기를 사사로운 진언은 갑자기 줄일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169권 성종 15년 8월 2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동부성지 안침이 집이 조숙규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예순군 어유소가 파주 사람 박자희의 첩이 낳은 딸 박낙양을 첩으로 삼고자 하여 매약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영안남도 절도사 경유공도 얻고자 하여 지난해 10월 사이에 소분한다는 핑계로 휴가를 고하고 내려갔으므로 어유소가 듣고 사위 민회발을 보내어 무리치게 하였습니다. 경유공이 밤을 타서 박자희의 집에 이르렀는데 민회발이 꾸짖어 욕하니 경유공이 성취하지 못하고 곧 달아났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풍속에 관계되니 경유공의 벼슬을 갈고 오거든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시로 169권 성종 15년 8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이극균이 아뢰기를 근자의 김효신을 강동 현감으로 삼으셨으나 김효신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집이 평양에 있어 강동과 매우 가까우므로 그 고향 마을과 이웃 마을의 친척들이 왕래하려 폐단을 만드는 것이 많을 것이니 맹산 현감으로 환차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 지사 허종이 대답하기를 수령이 마땅한 사람이라면 고향에 가깝더라도 무방하겠으나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매우 멀더라도 폐단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어찌 집이 멀고 가까운 것을 걱정하겠는가? 어질지 못하다면 집에서 10일정 떨어져 있더라도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맹산에 이미 부임하였는데 또 강동으로 환차한다면 어찌 영성하는 폐단이 없겠는가? 하자 이극균이 아뢰기를 지난번 김회신이 평양 교수이었을 때 신이 직접 보니 교수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수령이겠습니까? 무릇 용렬하고 탐호한 수령은 갈릴 때가 되면 사사로이 관물을 거의 다 옮겨가는데 더구나 집이 그 고을에 가까운 자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회신이 용렬하다고는 하나 듣고 본 것을 가지고 폐기할 수는 없으며 또 출축의 권세를 잡은 관찰사가 있으니 과연 용렬하다면 반드시 편출할 것이다. 맹산에 이미 부임하였으므로 관찰할 수 없으니 다른 고을로 바꾸라 하였다.
성주시로 169건 성중 15년 8월 2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찰관 최응현이 취계하기를 이제 받은 동부성지 서장의 봉금 등 각인을 혐의하지 말고 추국을 마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추국하는 관리와 추국받는 옥수는 양편이 모두 혐의가 없고서야 마음이 평온하고 일이 고르게 되어 남들이 비난하는 말을 못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니 봉금은 신을 모함하려고 꾀하고 신은 봉금의 무수를 받았으므로 양편이 서로 의심하고 꺼리어 혐의를 품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왕형은 중죄인데 남이 중죄로 무함하여 수순 동안 추액받고서 어떻게 차마 뻔뻔스럽게 다시 추국하겠습니까? 더구나 추국하는 관리가 조금이라도 놓치거나 잘못되면 죄수가 반드시 업신여기는 것인데 혐의하지 않으려 한들 어찌 혐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어수로 이르기를 처음에는 무고당하였더라도 거짓임이 이미 밝혀졌으므로 나는 그들을 의심하지 않는데 그들은 어찌하여 혐의를 품는가? 낀 때를 거울에서 닦아내면 아름답고 추한 것을 숨기기 어렵거니와 임금과 신하는 간격이 없는데 수인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한 해가 지나도록 옥사를 지체시키는 것이 어찌 내 뜻이겠는가? 그대는 수미를 통찰하니 서두르지 말고 늦추지도 말아서 죄가 있는 자는 죄를 받고 죄가 없는 자는 억울함을 풀게 하라 하자 승정원에서 함께 아뢰기를 최응현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마땅하겠으나 이제 어스를 보니 참으로 윤당합니다. 이것을 최응현에게 하유하라고 명하였다. 왕형은 법을 어겨 부당하게 형벌합니다.